여러분, 그럼 우리 KT도 한번 확실하게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KT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 리뷰 정말 간단하게 끝날 거예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첫 번째는요, 길게 써놨는데 아주 간단해요. KT와 직무의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를 물어보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원 동기 어떻게 쓰라고 말씀드렸죠? 지원 동기는 회사 지원 동기랑 직무 지원 동기가 있는데, 회사 지원 동기는 아주 간단하게만 그냥 써주시면 돼요. 어차피 회사 지원 동기가 없다라는 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회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아예 없을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직무 지원 동기 어떻게 쓰느냐? 직무 지원 동기는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역량을 길렀고, 이 역량이 그 직무에 너무나 잘 맞다. 그래서 내가 니네 회사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입사 후 포부까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장기 계획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사 후 포부는 계속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보다 여러분들의 직무 이해도를 묻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먼 미래까지 계획하는 거, 우리 사람의 심리와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작성을 하실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구체성, 그 다음에 먼 미래에 대한 계획, 이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KT가 이상한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이상하다고요. 조금 쓰기 힘든 거, 1000자가 아니고 500자가 아니고 700자예요 700자. 왜 그렇게 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붙하지 말라고. 왜냐면 500자면은 700자로 늘려야 되고 1000자면 700자로 줄여야 되잖아요. 복붙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아주 단순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문항이 두 개 합쳐졌잖아요.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입사 포부 두 개가 합쳐졌잖아요. 그러니까 1000자 주긴 좀 그렇고 700자 뭐 이렇게 계획하진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복붙 방지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복붙한 느낌이 들면 가차없이 네거티브에 걸릴 수도 있다.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세요. 두 번째 문항입니다. 두 번째는요, 도전 경험인데요, 도전에서 성공 혹은 실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근데 제가 강의 때 항상 이야기를 해요. 도전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이게 상관없는 유일한 문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표 달성 능력은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야 돼. 목표가 달성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전략적 사고 같은 경우도 내가 전략을 달성해야 전략적 사고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전은 도전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에는요, 중요한 거 그냥 도전 올림픽 정신과 같아요. 그냥 시도하면 된 거야. 하면 됐는데 거기서 배운 게 핵심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도전 자체는 일단 한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배운 것을 쓰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죠. 이거는 이제 문항이랑 똑같은 내용인 거. 포인트 뭐냐? 도전 경험이라는 건요, 나의 창문을 한번 그려보세요. 나의 삶의 창을 한번 그려보고 그것을 벗어난 사건이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도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점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경험, 그 다음에 편입, 그리고 뭐 어학, 이런 것들은 다 도전이랑 걸맞지 않는 소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의 본분이 뭐였습니까? 학생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도전 경험이라는 것은 나의 삶을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를 시도한 경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이드는 좀 낮긴 한데 최소 그레이드가 공모전 같은 경험, 공모전은 그래도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내가 시도해 본 거잖아요. 이것은 오케이. 근데 그 이상의 것도 있겠죠. 자, 이것이 기본적인 도전의 성질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도전 경험을 평가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결과물을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성공했든 성공하지 않았든 실패했든 이게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얼마나 큰 도전을 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예, 물론 이게 슬프긴 하겠죠. 왜냐면 이거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회사에서 도전 경험이라는 걸 채점표를 만들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높은 단계의 도전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희소성을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 경험, 이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문항입니다. 이번엔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본인이 협업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문항이에요. 근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하나는 공동의 목표 달성이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하나는 내가 어떻게 협업을 이루어 나가는가, 본인의 노력에 대해서 써달라는 두 가지가 결합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가끔 실수를 해요. 뭐냐면
협업이라는 게 가장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협업이라는 게. 근데 협업이라는 중요한 포인트를 빼먹은 채 우리는 목표 달성에 집중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본 합격 자소 중에 이게 있었어요. 물론 합격 이것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간에 뭐 나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고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시장 조사도 하고 뭐도 했더니 결국 목표 달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렇게 협업을 했습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어디에서 협업이 보이죠?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협업이라는 것은요, 즉 단순히 아레나를 나눠서 각각 역할을 나눠서 열심히 했다, 이건 절대 협업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협업이라는 것은요, 내가 상대방의 일에 관여를 하고요, 상대방도 내 일에 관여를 하는 것이 협업입니다. 기본 조건이에요. 자, 내가 상대방 일에 관여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귀찮아져요. 거꾸로 상대방이 내 일에 관여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짜증나요. 하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풀어갔느냐, 이런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로는요, 협업이라는 것 자체가 희생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 일에 관여를 한다, 이것은 그냥 관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요, 내가 아이디어를 희생해야 되고, 다양한 것들, 뭐 노동력을 희생하기도 해야 되고요. 즉 관심 자체가 희생이에요. 희생이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팀워크라는 것 자체 두 번째 포인트는 희생이란 포인트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문항, 공동의 목표와 그 다음 협업이라는 두 키워드는요, 여러분들이 협업이라는 포인트에 더 포커싱을 맞춰서 목표를 달성했던, 조직이 목표를 달성했던 그 사례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항이에요. 사실 저는 이 문항 하려면 모든 것이 평가가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한 직무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본인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어보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고 사실 이거 하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죠. 역량 기반 자소 쓰는 방법 있죠. 역량, 상황, 액션, 결과, 역량, 이 순서대로 쭉 맞게 써주시면 됩니다. 내가 근데 어떤 역량을 제시하는지가 일단 첫 번째 평가 지표겠죠. 내가 만약에 뭐 A라는 직무를 지원했는데 거기에 핵심 역량에 뭐 리더십이 포함 안 되는데 내가 리더십을 썼다, 그럼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평가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리더십을 썼어. 그럼 아래에 하단의 근거가 리더십이 반드시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리더십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두 번째 평가 지표가 되겠죠. 자, 리더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한다? 액션에서 충분히 나타줘야 된다. 상황을 우리는 항상 길게 써요. 상황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래서 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게 쓴 게 아니라 리더십이 있다라고 표현한다면 액션에서 내가 리더십을 표현하기 위한 액션들, 사람을 만나서 뭐 면담을 해주고 그 사람 동기부여를 했고, 뭐 우리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내가 마련해줬고, 이런 내용들, 나의 액션 지표 중심으로 하나하나 작성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역량 기반 자소를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네 가지 문항들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KT는요, 다른 직무는 잘 모르겠는데 문과생들이 많이 쓰는 유통 채널 관리가 있어요. 유통 채널 관리 같은 경우는 정말 지역별로 많이 뽑거든요. 지역별로 많이 뽑아요. 왜냐면 각 지역 인재로 선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방 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내가 KT를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지방 인재를 어차피 많이 뽑거든요. 정말 많이 뽑아요. 비율이 높아요.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해야 될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많이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우리 KT도 한번 확실하게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